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은 인체 생명활동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순환이 안 되면 각종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증상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살피려면 혈액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역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이 혈액의 역할은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소교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양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이 산소 교환을 통해서 우리 세포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포들은 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 영양물질 전달을 통해서 당연히 세포가 세포 영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영양물질을 가지고 세포가 자신이 3일 후에 새로운 세포의 등장을 도모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 신경물질들, 또 면역에 필요한 항체들, 이런 부분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양물질을 통해서 우리 인체가 세포를 재구성하는데 쓰이기도 하고, 세포 자체의 영양활동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체온이 유지가 돼야 되죠. 보통 이제 이 세포 호흡과 세포 영양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또 새로운 세포를 구성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이 물질 대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효소인데요. 효소가 있어야 이 물질 대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일정한 온도에서 활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이런 물질 대사가 가능하기 위해서 적정한 체온 유지가 필요한데요. 그 적정한 체온 유지도 이 혈액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은 혈액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세 가지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각각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산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산소 교환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세포는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얻고 또 세포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다시 혈액한테 넘겨줘서 요걸 통해서 이제 호흡이라는 걸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원만하지 않다. 그러면 세포가 산소 교환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너지의 발생이 충분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립니다. 이 만성 피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운이 없는 거죠.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소가 잘 전달이 안 되면 우리 예전에 이제 가스에 중독이 되거나 예전에 이제 연탄을 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시절에는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입니다. 두통, 어지럼증, 그 다음에 오심이라고 해서 미식거림. 미식미식한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혈액의 순환이 안 돼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말씀드린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기운이 없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영양물질이 전달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문제. 영양소가 전달이 잘 안 되면 당연히 그 세포가 위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장기별로 조금 이런 위축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뇌. 자, 뇌에 영양물질이 안 가면 어떻게 되냐면 뇌의 퇴행성 변화가 촉진됩니다. 이 퇴행성 변화라는 건 뇌가 이제 늙어간다는 거죠. 원래 세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포 주기가 있습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살다가 사멸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대가 다시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포가 죽어가고 새로운 세포가 등장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데 영양물질이 전달이 잘 안 되면 새로운 세포들의 등장이 늦어지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뇌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오래된 늙은 세포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이런 퇴행성 변화, 쉽게 손상도 생기고 또 손상이 반복되면서 염증도 쉽게 발생을 하고 그 염증이 반복이 되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이런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뇌가 이렇게 위축이 오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 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도 결국은 뇌 쪽으로 이동하는 혈액에 대한 이동성에 제한이 생기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장, 중요한 심장 보겠습니다. 자, 심장은 아무래도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고 그 심장 근육의 혈액순환이 충분하지 않아서 심장의 정상적인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질환들이 협심증, 그 다음에 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각종 심부전, 요런 질환들이 생기죠. 심장이 충분하게 자기 리듬을 갖고 이렇게 수축과여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 충분한 양의 혈액이 차 들어가야 우리가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폐물을 충분한 양의 혈액 이동이 잘 안 되면 걸러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타나는 질환이 신부전입니다.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그런 기능 자체가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영양물질 전달이 안 되면 자, 근육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근육은 위축이 옵니다. 근육이 말라가고 근육이 소실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혈액순환의 문제는 연배가 높아질수록 좀 더 이런 상황들이 심해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말초 쪽으로 흐르는 혈액들에 대한 이동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도 쉽게 위축이 오고 소실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 같은데 자, 피부도 어떻습니까? 노화가 촉진되죠. 피부세포의 재생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피부가 노화가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이제 위축이 오고 주름이 형성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쉽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역으로 생각하면 여성들한테서 좋은 화장품을 활용을 해서 자기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피부 쪽으로 지나가는 말초 모세혈관의 혈행을 개선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다. 주름을 없애시고 싶으면 말초 쪽에 혈액을 잘 이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혈액은요, 우리 인체를 지나가는 일종의 보일러 배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체온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혈액이 이동이 제한을 받아요. 어딘가에서 흐름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크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이제 두 가지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냉증입니다. 냉증. 체온이 떨어지는 거니까 차가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냉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게 이 수족냉증입니다. 이 수족냉증은 주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아요. 손발이 차지죠. 손끝, 발끝도 차지고, 체온 회복이 잘 안 돼요. 이 수족냉증이 심해지면 심지어는 저리기까지 합니다. 손끝이 막 약간 저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감각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좀 심한 분들은 뭐 한겨울이 아니더라도 손이 차가우니까 뭐 장갑이라도 자꾸 껴야 되고 악수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표적으로 수족이 냉증이 온다라고 하지만 수족뿐만 아니고 우리 인체의 말초 모세혈관에 해당되는 그런 부위에 순환이 이제 제한을 받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차가워지는 국소 체온이 떨어져서 차가워지고 딱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기능저하라는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주로 이 부분은 이제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이 증상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성기능저하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발기부전입니다. 물론 이제 발기부전 말고도 이제 같이 오는 게 바로 성욕감퇴고요. 자,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초 쪽으로 혈액이 잘 안 간다고 그랬죠. 원래 발기라고 하는 것은 말초에 있는 혈관이 확장돼서 많은 양의 혈액이 차 들어가서 음경이 딱딱해진 현상이 발기인데 그 말초 음경 동맥으로 충분한 양의 혈액이 잘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고 싶어도 충분하게 확장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 발기가 단단하지 않고 힘이 없고 이렇게 무력해지는 말랑말랑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한 성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기부전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문제로 결국은 규결이 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 발기가 되려면 즉 말초에 있는 음경 혈관이 확장에 대한 신호를 주려면 뇌에서 이런 신호를 내줘야 되는데 이 뇌도 말초 혈관의 흐름이 이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초 혈관의 흐름이 떨어지게 되면 뇌도 충분한 영향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뇌에 대한 영양물질 전달이 안 되다 보니 뇌의 기능 위축이 와요. 뇌에서 이제 성선을 자극해주고 그 성선자극 호르몬을 유발시켜서 이렇게 성적 반응을 결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약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욕도 감퇴되는 문제가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뭐 보통 발기나 이런 문제를 발생이 되고 여성들은 어떤 문제로 많이 나타나냐면 자궁의 어떤 경직이나 긴장성 변화. 대표적인 게 우리 생리할 때 생리통, 생리통으로 많이 나타나죠. 생리할 때는 자궁에 혈관이 이제 확장이 돼서 자궁벽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박리가 되면서 출혈 형태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 이 말초 쪽에 있는 혈관이 수축이 돼갖고 혈액량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때요? 자궁이 차져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자궁이 냉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자궁이 냉하다는 얘기는 결국 그 얘기입니다. 이 말초 자궁 쪽으로 내려가는 말초 혈관의 수축성 변화로 인해서 자궁에 충분한 혈액이 차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자궁의 유연성이 떨어져요.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게 이제 자궁이 냉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뭘로 연결되냐면 불임으로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수족냉증뿐만 아니라 자궁의 냉증 이런 것들은 여성한테는 이제 뭐 불임으로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혈액이 구석구석으로 잘 펼쳐져서 이동이 돼야 되는 문제가 제한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그 혈액순환에 대한 제한 문제로 발생하는 어떤 증상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혈액순환이 왜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고 제한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원인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됐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